이번 사태의 출발점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막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13일 하루 전 네타냐후 총리는 가까스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 내각에 참여한 보수 종교 정당들이 정부의 초정통파 유대교도 군 징집 방침에 반발하면서 의회 해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건데요. 그리고 16일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차남의 결혼식은 작년 11월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터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때문에 며칠간 휴가를 낼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한숨을 돌리면서 집안의 큰일을 앞둔 그 사이 누구도 기습 공격을 예상하기 힘든 날을 네타냐후는 D-Day로 잡았던 겁니다. קודם כל, אבנר וארוסתו, המשפחה לא ידעה. הם לא ידעו, לא יכולתי להגיד להם. זאת אומרת, עשינו גם לא רעייתך? רעייתי ידעה רק דבר אחד טכני שהוא לא קשור לדבר הזה, אבל... 이번 선제 공격이 미국과의 사전 조율하에 오랫동안 준비한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네타냐후의 치밀함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와중에 차남의 결혼식 연기를 개인적 희생이라고 지칭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막술까지 써가며 공습을 성공시킨 전략가다운 면모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휴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수건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했다는 평가 속에 정치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세를 결정지은 마지막 한 방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끝내 끌어들인 건 역시나 네타냐후였습니다. 그의 치밀한 전략과 집요한 설득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여기에는 네타냐후의 뛰어난 개인적 역량이 한몫했는데 그 뒤에는 범상치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칼과 펜을 아우르는 최강 스펙의 소유자로 유명합니다. 1949년 텔아비브에서 태어나 10대 때 역사학 교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뒤 명문 MIT에서 건축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유명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간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종종 컨설턴트들이 할 법한 스타일의 PT를 즐겨합니다. 또한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미국 고위 인사들과도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정석대로 밟아왔는데 더 놀라운 건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8세였던 1967년 의무복무 제도에 따라 입대해 약 6년간 군복무를 했는데 친형과 함께 일반 부대가 아닌 특수부대에서 대테러 작전에 참여합니다. 1972년에는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테러범들로부터 승객들을 구해내는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나 제대 후인 1976년 형이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수행 도중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강경 노선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짧은 컨설턴트 생활을 마치고 외교관으로 변신해 주 UN 대사까지 지냅니다. 이후 국회의원과 강요를 거치며 정치권에서 입지를 쌓아오다 1996년 만 47세에 최연소 이스라엘 총리로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숱한 정치적 위기를 딛고 17년 넘게 총리로 재직하며 4명의 미국 대통령들과 호흡을 맞춰왔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며 쌓은 네트워크에 특수부대 출신다운 집요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노련함까지 쌓아가며 근래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거의 악마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거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외교력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권력 중독 상황에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너무나 정치적 야망이 너무 커요.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이스라엘이 내세운 이란 공습의 주된 명분은 핵개발 저지였습니다.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온 이란이 조만간 핵무기를 갖게 된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는 90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맹방 미국의 묵인과 비호가 있어 가능했는데요. 1969년 닉슨 정부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핵 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 개발을 묵인하는 취지의 비밀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90여 개국이 가입한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비공식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 이란은 NPT 가입국에다 최근까지 IAEA의 사찰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하기 전까지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제한하는 합의의 핵심 내용을 준수해온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핵 합의 파기 후에 핵 개발에 열을 올려왔지만 적어도 현재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핵 보유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를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폭격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의 핵 개발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불거진 의문 중 하나는 핵시설이 정말 파괴됐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완전 파괴를 주장했지만 일부만 파괴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미 국방정보국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지상 핵시설이 파괴됐고 지하에 있는 원심 분리기 등 핵심 설비와 농축 우라늄은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도 수개월 지연되는 수준의 피해만 본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발끈했습니다. And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미 국방부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폭격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폭격 피해에 대한 추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는데요. 같은 날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공화당 상원 의원조차 이번 폭격이 이란의 핵시설을 끝장낸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I will say it was not part of the mission to destroy all their enriched uranium or to seize it or anything else. Again, this is not a Mission Impossible movie. 사실 벙커버스터를 동원한 폭격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핵시설을 감싼 강화 콘크리트의 성능인데요. 이번 폭격에 사용된 벙커버스터 GBU-57은 압축 강도가 5,000푸사인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하 8-90m에 두께 약 10m의 강화 콘크리트로 쌓여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려면 여러 발을 투하해야 하는데 문제는 핵시설에 사용된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단단할 때입니다. 이란은 나노물질과 강섬유 등을 혼합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단단한 초고강도 슈퍼 콘크리트를 생산해 왔는데 압축 강도가 10,000에서 30,000 사이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단단한 화강암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런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핵시설에 썼다면 GBU-57의 관통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르도 핵시설 주변이 천연 화강암 지대인데다 콘크리트 구조도 포탄이 빗나가기 쉽도록 편평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이 폭격 직전 핵시설의 지상 환기구를 콘크리트로 덮는 작업을 했는데 이 콘크리트가 바로 초고강도 콘크리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첫 번째 폭탄으로 환기구 입구에 콘크리트 덮개를 제거한 뒤 후속 폭탄을 투하해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안보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교수는 27일 한 미국 유튜브 방송에서 이란이 환기구 입구뿐 아니라 지하 터널로 이어지는 환기구 바닥까지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보강했을 수 있다며 해당 콘크리트가 여러 물질이 섞여 있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폭탄의 방향을 바꾸거나 폭발력을 줄였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심 분리기가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 만큼 폭격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피해 규모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확한 현황은 추가 조사를 거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폭격 후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گذاشتم مواردی بوده که بلافاصله ما اونها رو جبران کردیم و با توجه به توان و ظرفیتایی که داریم طبیعتاً این صنعت باید ادامه پیدا کنه رشدش متوقف نمیشه.
주요 핵과학자들이 피살되고 핵시설마저 파괴된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데 일단 미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상당 부분 빼돌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로도 공습 며칠 전 트럭 10여 대가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된 점과 폭격 후에도 방사능 외부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근거로 꼽히는데요. 이란 당국 역시 미국의 공격 전 3개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모두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에도 공습 전 많은 양의 농축 우라늄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핵시설에서 우라늄을 빼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을 여러 곳에 미리 숨겨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had received a letter from the Iranian foreign minister saying that they had taken protective measures already. They did not get into details into what that meant, but clearly that was the implicit meaning of that. So we can imagine that this material is there.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5월 17일 기준으로 60% 농축 우라늄을 총 408.6kg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90%까지 농축할 경우 핵탄두 9개에서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농축 우라늄은 특수 용기에 담을 경우 비교적 쉽게 옮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t's of the form of UF6. You then store it in a cylinder, special cylinders. So they need several cylinders to store that. But once they've got that, I mean, they could move that anywhere. 그렇다면 이 많은 우라늄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비밀 장소에 우라늄을 숨겨놓았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공습 직전인 12일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 검증 의무 불이행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비밀 농축시설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게다가 개발 인력의 경우 이미 이란에서 오랜 기간 핵 개발이 진행된 만큼 인력풀은 충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과 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 사라진 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더지 게임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휴전으로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이란 핵 개발의 불씨는 여전한 만큼 중동 정세는 당분간 안개 속일 것으로 예상됩니다.